안녕하세요. 건축공학과 통합과정 노현성입니다. 기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략한 주제 소개를 하고 방법 그리고 결과 마지막으로 이제 결말을 마무리 짓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주제를 잡은 거는 이제 건설 프로젝트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야 적당한가 하고 이제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사람이 부족할 때에는 자신의 역량을 초과하는 일을 하게 되어서 일을 수행하더라도 잘 못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일의 마감 기한도 준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사례들이 경험으로 쌓이게 된다면은 다음 미래에 다가오는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낮은 자신감과 이런 것들로 이제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투입될 경우에는 이제 인력이 남기 때문에 뭐 노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인력을 고용했기 때문에 인력 그 인건비에서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이 주제에서 이제 건설 프로젝트에 몇 명이 가장 적당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걸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이제 건축가 그리고 그런 디자이너들과 간략한 인터뷰를 하였고요. 총 5번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도출했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였는데 이제 구글 폼으로 데이터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해당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수행할 때 참조하는 조직도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수집된 설문과 조직도를 바탕으로 이제 전처리를 하였는데 뭐 용어를 서로 다르게 돼 있다는 걸 하나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주관적으로 의견을 주셨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문지에서는 각 질문에 맞게끔 좀 정리를 취합했고 그다음으로 이제 조직도를 바탕으로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구글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요. 어, 참여자들의 업무 경력은 이제 동년배나 지인 그리고 같은 사무소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5년 이하의 경력자가 좀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안에 있는 회사 상사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자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참여했던 프로젝트 규모는 뭐 이건 되게 좀 고르게 분포할 줄 알았는데 아주 크거나 아니면 또 아주 작은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뭐 300 이하인 사람들도 있고 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프로젝트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서 좀 약간 갈린다는 결과를 보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중간 면적인 1000에서 만 제곱미터 참여자는 좀 소수로 분포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묻고 싶었던 거는 참여 인원의 과다 또는 부족 현상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쭤봤는데요. 71.4%가 없음으로 답변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게 좀 예외였다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과다한 사항은 되게 드물게 발생하고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우냐라고 여쭤봤더니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야근이나 초과 근무 아니면은 좀 되게 최악의 경우지만 계약 변경이나 위약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추가적인 인력 고용을 해가지고 기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어떻게 선정하시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좀 당연한 답변이지만 사내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답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고용을 하거나 교육을 해서 프로젝트에 투입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참여 인원은 몇 명이 적당하냐 했더니 대부분 이제 작은 중소설계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2에서 4인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나 이제 뭐 다른 사무소나 뭐 다른 뭐 회사와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참여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뭐 그렇게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 흔한 사례는 아니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팀의 이상적인 참여원은 몇 명이 적당한가 해서 여쭤봤더니 주로 다해서 6명, 뭐 현재는 2에서 4명인데 약 2배 정도, 1.5에서 2배 정도 늘어난 4에서 6명이 적당하다는 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업무별로 적당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앞선 6번 질문과 달리 이제 1에서 1명에서 3명, 뭐 기존에 일하던 것이 좀 익숙해서인지 한 명에서 세 명이 협업하는 것이 좀 가장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4에서 4명에서 6명이 좀 적당하다고 하였는데 좀 바쁘더라도 뭐 일을 배우거나 뭐 부사수 간의 관계와 같은 이제 동료 간의 소통하는 측면에서는 좀 소규모로 정해지는 게 적당하다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였는데요. 뭐 프로젝트 매니저, 빔 매니저, 건축가, MEP 디자이너, 감리 및 공무, 기술 전문가 이렇게 6가지로 설문을 제시하였는데 위에 보시다시피 PM 건축가, 기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높음 또는 매우 높은 비중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항상 뭐 빔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빔을 되게 강조하는 요즘 시대인데 반면에 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봤었는데 뭐 실제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뭐 대형 건설사나 대형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빔 매니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중소설계사 사무소 업무 특성상 매우 소규모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을 총괄하는 빔 매니저보다는 그 안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PM과 그 도면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건축가 그리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 이렇게 세 역할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직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PM을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제 인터뷰를 하면서 구했던 조직도들을 좀 종합해서 하나로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PM을 중심으로 이제 테크니컬 아키텍트, 그리고 아키텍트, 디자인 아키텍트 이렇게 세 명이 가운데 삼각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이 다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나씩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M과 이제 헤더들이죠. 헤더 아키텍처 간에는 이제 3점을 부여해줬고요. 또 헤더 아키텍처끼리는 2점을 부여했고 헤더 아키텍처와 직원들 사이에는 조금 더 약한 1.5점 그리고 그 아래 직원들 사이의 점수는 네트워크 가중치를 1을 부여하여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센트럴리티 분석들을 해보았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분석한 결과 치프 디자인 아키텍트 이는
이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높은 그 센트럴리티를 보였는데 여기 있는 테크니컬 아키텍트 그리고 치프 아키텍트 이 순으로 순서를 이루었고 이제 중심도인 센트럴라이제이션은 1.44로 좀 약간 분산된 네트워크 조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는 PM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는데요. 이제 각 소조직의 장들과 연결되어 있는 PM이 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직원 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closeness centrality인데요. 이것을 분석한 결과로는 Chief Design Architect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점수가 가장 높게 되었다는 뜻은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하거나 변경 요청이 필요할 때 이제 연락을 취하면 가장 빠른 답변과 그리고 가장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점수들을 가지고 이제 키 플레이어도 좀 분석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점수가 높은 칩 테크니컬 아키텍트, 칩스 아키텍트와 함께 이 세 명이 키 플레이어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제 투입 인원이 과다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프로젝트 기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옵니다. 따라서 현업에서는 기간 내에 마감하기 위해 야간 근무나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시작 단계와 같은 업무량이 많아질 때에는 임시로 PM 판단하에 늘어나지만 그 기간이 지나간 채에는 업무량 그대로 유지한 채 인원이 다시 빠져나가서 좀 업무에 좀 허덕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그리고 업무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한두 명이 이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요. 따라서 이제 설문과 네트워크 분석 방법으로 적당한 조직 크기 그리고 핵심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처음에 던졌는데 어,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거는 역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트워크 분석 결과 PM 그리고 아키텍트 그리고 기술 관련 엔지니어는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소통을 위해서는 두세 명이 적당하지만 업무량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5명에서 6명이 적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